박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선우 CX 팀장입니다. 오늘 피진케이라는 레스토랑에 왔는데요. 최근에 흑백 요리사가 많이 이슈가 되면서 한국의 식문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너 셰프들이 젊은 셰프들을 함께 음식을 제공하면서 거기도 함께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정말 요리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요리사들이 지향하는 바는 어떤 레스토랑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여기 찾아왔는데요. 오늘 일단은 사실 전부보다 제법의 쉬움도 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좀 먹으면서 여기서 셰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예전과 지금 한식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 자리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처음 요리 배우실 때는 그래 한식이라 그러면 뭔가 이제 급식하는 느낌도 있고 할머니 음식 같은 느낌도 있고 막 양식한다 그러면 좀 이렇게 멋도 있고 뭔가 퐁도 나고 뭐 스테이크 썰고 막 그런 게 좀 그랬었을 것 같은데 세대 변화도 아무래도 좀 그 안에서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전통을 또 배워서 이제 새롭게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또 올라와서 또 새로운 한식과 새로운 요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또 바뀌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진짜 그분들 거를 배워가지고 그분들하고 얼마나 똑같이 만들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성취라고 한다면 그분들 건 그분들 거대로 배우고 작년 햇살로 다시 만들어내는 세대 변화가 일어났다. 네, 그 세대 변화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요리를 배우실 때 하고 지금 후배들이 배우고 있는 거를 보시면 요리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 좀 어때? 근데 사실 후배들도 그렇고 요리를 배우는 과정이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정말 업장에서 접시 닦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또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게 트렌드가 많이 되었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요리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많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대신에 이제 들어온 친구들은 정말 진정성 있고 멋진 요리를 하고자 하려는 거. 왜냐면 아무래도 요리라는 게 시작하기는 굉장히 쉽다 보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아시아 동안 떨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무래도 애초에 결심을 하고 요리 학교부터 시작해서 들어온 친구들은 자기가 가보자 하는 방향이나 길도 더 우거각조각한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요리 시작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이제 환경도 많이 달라지시고 생각도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십니까? 과거에 나에게 현재의 내가 한마디 해주자면 한 10년 전부터 가라고 하면은 요리 시작하자마자 영암부터 내려가라. 왜요? 영암이 장을 제가 담는 곳이네요. 그거를 제가 3년 전부터 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장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7년, 8년 전에 20살 되자마자 장부터 담았다면 지금 서울에서 영셰프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장과 가장 숙성돼 있는 맛을 가지고 요리를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20살 되자마자 영암부터 내려가서 선생님한테 장 담는 것부터 배워라. 장 테크를 해라. 맞아. 발레타인 선필년을 다 보려면 최소한 30살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너셰프 됐을 때하고 아닐 때하고 지금 뭐가 있어요? 약간 간절함이 조금 더 간절해진다. 네, 더 많이 간절해지는 거. 직원들 월급날 다가오고 이제 나는 메뉴는 더 만들어야겠고 손님들은 몰리기 시작하고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벌써 2월달이구나. 비수기구나. 이제 이러면서 한번 해보는 거야. 가보자 하는 거야. 이제 네. 요즘에 요리한다 그러면은 저 때는 정말 이렇게 공부 못하면 요리라도 배워가지고 가게라도 하나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요리를 한다 그럴 때하고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좀 어떻게 달라요? 저 때만 해도 똑같았어. 공부 못하는 요리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가서 예약도 늦게 하고 편입하고 요리를 하게 됐어요. 거기 가보니까 진심이 좀 있는 애들이 대학에서 좀 많이 본 것 같아. 그런 사람들. 근데 계약 끝까지는 그냥 어떻게든 이제 가는 대로 가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주변 애들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연계해서 가는 애들도 많고 개인 카페, 벨커리 그 남자애들이 급식이나 개인 업장 좀 들어가. 고등학교 조리교사 하는 사람들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중식을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좀 메뉴가 한정되니까 그렇게 다양성보다는 일정한 광양을 추구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 보면은 그 짧은 배달 하다가 뭐 이렇게 접시 닦다가 막 그러면서 배워부터 자기 집 가게 차리는 코스였던 것 같은데, 근데는 중식 준비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런 것도 보면 이제 옛날이었으면 그냥 중식하면 짜장면 짬뽕이지만 지금은 그래도 뭐 퓨전 중식들도 많이 있고 왜 약간 다른 나라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메뉴들도 좀 많이 생겨나가지고 이게 딱 틀에 박힌 그런 메뉴보다는 뭐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CJ 쪽에서 준비했던 프로그램들도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어떤 요리의 커리어를 쌓는데 도움이 좀 돼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CJ에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카데미 홈김 창의학교라고 이제 학생들만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거는 이제 약간 기초를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이제 김태형 셰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카데미에서는 바로 이제 현장으로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연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당장 이제 나가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스킬들을 주로 알려주시고, 뭐 식재료 벤다 또 되게 자세히 알려준 것이. 음식, 그러니까 흑백 요리사 같은 거 이렇게 나오고서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받고 내가 미슐랭 3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좀 1파에서 탈락한 사람만 봐도 병이 되달려가지. 근데 오늘 이래저래 얘기 들어보니까 이 바닥도 참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서 뭐 이런 자리들을 만들면 좀 이렇게 서로들 좀 친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을 저희는 바라고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희가 마스터 클래스라고 1박 2일 동안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이제 명인분들이나 스타 셰프분들 모시고 가서 돼지고기 발굴하는 것도 배우고 막 이런 걸 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조별 활동을 하니까 이제 서로 모르는 셰프들끼리 이제 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만남을 계속 이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번에 통영에 무슨 건 해산물 배우는 데인데 같이 가볼래?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같이 술 먹으시다가 저희를 또 이제 불러가지고, 팀장님 저희 뭐 왕십리 근처 왔는데 술 한잔 같이 뭐 하시죠? 이렇게 좀 또 갑자기 불러내기도 하고. 그럼 또 가보고 또 이렇게 용셰프님들끼리 또 대부분 월요일날 많이 모여 계세요. 쉬는 날. 그렇게 또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계시더라고요. 키친K의 프로그램들은 어떤 거 있어요? 저희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 팝업 레스토랑. 그래서 이제 오너 셰프의 경험을 이제 쌓게 해주는 꿈을 이루는 공간이라는 별칭으로 저희도 부르고 있는데, 뭐 한 3, 4개월 정도 경험하시고 이제 수익은 가져가시고 저희가 레스토랑을 만드는 컨설팅 같은 거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라는 거는 이제 1박 2일 동안 이제 합숙하면서, 물론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명인들을 만나본다든지, 저녁에는 또 같이 셰프들끼리 요리를 해서 먹으면서 또 음식에 대한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키친K 프로젝트 세우면서 좀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거는,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조리과 학생들부터 한식에 대한 붐을 좀 일으키자.
라는 취지로 좀 접근을 했어가지고 유리대회는 그래서 일부러 좀 더 후원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이고 해외에서 개최하는 한식 유리대회도 당연히 후원하고 있고요. 그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부적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한식 식문화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해외에 한식을 하는 셰프들이 많이 없고 결국 한식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제 예전에는 제품이나 이런 걸로 한식의 세계화를 좀 내세웠다면 이제는 한식의 경험을 좀 많이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세계화의 두 번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식의 세계화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퀘스천이 들었을 때 한식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한식 셰프들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이게 뭐 회사 이익이 나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지만 CJ가 그래도 식품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민간 기업만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닐 것 같고요.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고 한 이 생태계가 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오프닝도 좀 전에 찍었습니다. 사실 여기 올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한식 세계화라는 식품 산업 자체에 원래 관심 많은 거 아시잖아요. 정말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셰프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음식 문화라는 게 정말 그 비즈니스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경험이 축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길고 그 디테일 하나하나가 아까 우리가 녹화에서 다 담지 못했지만 정말 한식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이제 숫자로서 봤을 때의 한식을 세계화시키고 우리나라 식품 산업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한번 잡아보려고 왔는데 오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음식 문화라는 게 얼마나 좀 비즈니스만으로 보기에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에 대해서 봤고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과 열정 그리고 어떤 자본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분들이 다 결합되면서 한 단계 레벨업되는 모습들을 본 게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오늘 자리는 뭔가 결론을 내기보다는 앞으로 외워야 되고 저도 경제기자로서 분석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은 그런 산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악권이었습니다.